혹시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한국에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 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족이 된다는 것의 현실적인 무게, 그리고 마음으로 교감하고 또 이별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54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건 더 이상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거대한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는 역시 몰티즈, 고양이는 코리안 쇼트헤어라고 하네요. 많이들 보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것,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10명 중에 거의 9명, 무려 87.2%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대요. 와, 더 이상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삶에서 뗄 수 없는 소중한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가족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반려동물 혼자 두기 싫어서 휴가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야, 이건 뭐 진정한 헌신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가족이 된다는 건 사실 시간과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책임감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니까요. 반려동물 치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짠해지실 거예요. 바로 반려동물이 홀로 보내는 시간인데요. 안타깝게도 80%가 넘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남겨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시간 54분, 거의 6시간이네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출근하고 학교 가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실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무게, 바로 돈이죠. 특히 병원비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최근 2년 동안 지출한 치료비가 평균 78만 7천 원에서 146만 3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정말 놀랍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병원비가 늘어난 걸까요?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피부질환이나 정기검진처럼 뭐랄까 아주 큰 병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이 병원 방문의 주된 이유였네요. 자, 이제 이 관계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은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유대감의 깊이는 안타깝게도 이별의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 절반이 넘는 54.7%가 이미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이 슬픔은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깊고 강렬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과 후회, 그리고 무기력함과 우울감 같은 정말 힘든 감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네요. 떠나간 가족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장례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화장 후에 유골을 보석처럼 만드는 메모리얼 스톤처럼요. 점점 사람의 장례 절차와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들은 이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기술의 활용이에요. 구름이랑 같은 앱에다가 일상, 감정, 소중한 추억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로 기록을 남기면 우리 아이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유대감도 훨씬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병원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걸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보호자들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더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짚어냈어요. 가장 시급한 건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치료 전에 비용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요구들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불과 2년 만에 2배로 뛰어오른 의료비. 이런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